안녕하세요. 코바코 연구소의 박종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랜선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얼굴 마주보는 광고주 대회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TV PPL 광고 효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TV PPL의 숨겨진 시청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TV PPL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제대로 측정되고 있느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TV PPL을 얘기할 때는 본방의 실시간 시청률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잊어버린 시청자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측정되고 있지 않은 영역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재방송에 있어서의 시청자 수,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스크린 시청자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시청률만 가지고서는 어떤 시청 행위를 다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시청 지표를 보완하는 보완 지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버즈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본방 시청자 수, 예를 들어서 그 건법 남녀 2 같은 경우는 200만 정도, 그 다음에 호텔 델루나는 한 400만 정도,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는 한 600만이 좀 넘는 수치로 보이죠. 이거는 본방 시청자 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재방송 시청자 수라는 것을 전체 TV PPL 효과에 반영을 한다면 이 수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적게는 150%, 많게는 200%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을 수치화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 표를 만들 때 우리가 방송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본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자 수, 본방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재방송, 그 다음에 유통 채널에서 확보되는 그 재방송 시청자 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백꽃필 무렵의 경우에는 본방송에서 한 500만이 조금 못 미치는 시청자 수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본방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재방송에서는 한 100만 정도, 그 다음에 유통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시청자 수는 한 400만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FR 레이쇼를 반영한, 그러니까 본방 대비 재방송 시청자 수를 같이 합한 총 시청자 수는 1000만이 넘는 시청자 수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재방송은 일단 제끼고 본방송만 갖고서 얘기를 할 시점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의 재방송 시청자 수 말고도 TV PPL의 노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엔스크린 시대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컨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출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모바일, PC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비실시간, 그 다음에 TV에서 이루어지는 VOD 컨텐츠에 대한 시청 자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점점 그 시청률 말고도 시청률을 보완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버즈에 관한 것이죠. 2017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같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엔스크린 시청자, TV, 스마트폰, PC 실시간, 비실시간, 그 다음에 인터넷상의 언급들,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이 데이터에서 추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간 단위로 어떤 인터넷 반응 지수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단위의 기준으로 엔스크린 시청자 수도 종합적으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있었던 컨텐츠를 다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 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 수가 스카이캐슬을 한번 볼까요?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는 주간 시청자 수가 한 523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영상 조회수에서 봤을 때는 850만이 넘는 수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방 시청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N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시청을 보완하는 지표, N스크린 시청이었다면 이제는 버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청률의 보완 지표. 시청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느냐를 의미한다면 버즈라고 하는 것은 참여적 관심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게시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시글의 경우에는 이것도 주간 평균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000개가 넘는 게시글들이 올라온 컨텐츠도 상당히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올린 게시글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죠. 댓글의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10배 이상의 많은 댓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 버스와 시청률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봤는데 인터넷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V 시청률이 측정하지 못하는 어떤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50% 정도에 늘 설명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TV PPL 광고 효과 있겠어? 라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그 온라인과 한번 그 광고 효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 속 간접 광고, 다시 말해 PPL과 동영상 광고, 전후 광고, 그다음에 SNS의 광고들을 가지고서 소비자 4,000명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각각의 광고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흔히 TV의 광고의 경우에는 브랜드 인지에만 그 영향을 주고 그 밖에 뭐 그 정보 전달이라든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동영상 광고나 SNS보다 PPL이 모든 구매 결정 단계에서 온라인 광고 대비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하게 된 매체에 있어서는 PPL의 경우가 1,700명 정도가 응답을 한 상황이죠. 42%가 넘는 수치인데요. 동영상 광고나 SNS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1,000명 미만.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 거의 2배 이상의 광고 효과를 갖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로 나눠볼 때는 각각 그 효과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 광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연령대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서베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10대, 20대, 30대 젊은 층들도 그 TV, PPL의 광고 효과가 높다고 자기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게 된 매체, 브랜드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얻은 매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매체, 구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에 있어서도 TV, PPL은 온라인 광고 대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이루어진 MMCR 조사에서 소비자 TV, PPL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큰 선에서 보게 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63%는 간접 광고는 해외 수출을 할 때 한국 상품 홍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TV, PPL이 나올 때 관심 갖고 보는 제품 품목은 생활가전, 국내 촬영 장소, 패션 잡화, 식음료 제품 순으로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48%는 TV, PPL을 보고서 관련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고 19%는 실제로 구입,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TV, PPL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은 제대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시아 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나라에서 드라마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수출기업의 경우 특히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 수와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TV PPL에 대한 어떤 광고 효과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그 총체보다 더 넓은 TV PPL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또는 빅데이터 시대에 TV PPL 데이터 활용 전략은 데이터의 보완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소비자들의 의식, 인식 이런 부분들은 서베이 데이터로부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데이터와 인식 데이터의 보완적 결합을 통해서 TV PPL에 대한 광고 효과를 보다 폭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